사건의 발단은 일요일 저녁에 평온함을 깨는 급박한 무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라가를 출발해 마드리드행으로 기수를 잡았던 고속열차의 후미 부분이 갑자기 요동치며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사고 지점은 아다무스라는 작은 마을 근처의 외딴 농경지였습니다. 이탈한 열차는 엄청난 속도로 마주오던 열차의 앞부분을 타격했습니다. 현지 구조대의 설명에 따르면 열차의 첫 이칸은 충격과 동시에 궤도 밖으로 튕겨나갔고 그대로 4m 높이의 제방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안달루시아 지역 정부의 후안 모레노 의장은 현장을 뒤틀린 금속 덩어리들의 거대한 산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기어들어 사투를 벌여야 할 정도로 열차는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였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존자들의 울음소리가 들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가히 기록적입니다. 스페인 경찰은 최소 3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의 처참함을 고려할 때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75명은 인근 레이나 소피아 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으로 분산 수송되었으며 이 중 15명은 수술대 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코르도바 주정부는 의료진들에게 대규모 동원령을 내렸고 휴무 중인 전문의들까지 모두 현장으로 복귀해 수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다무스 마을의 스포츠센터는 순식간에 임시병원과 영안실로 개조되었고 스페인 적십자사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는 매우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스카 푸엔테 스페인 교통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는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뒤 이번 사건을 정말 기괴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페인의 고속열차 시스템인 아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 제어 및 방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주오는 두 열차가 같은 선로 영역에 있거나 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할 경우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모든 열차를 멈춰 세워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거나 혹은 시스템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 해킹이나 외부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한 파괴 공작의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지리적 조건 역시 구조 작업을 최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기차역이나 도심이 아닌 숲과 농경지 한복판이었습니다. 일반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포장도로가 없어 구조대원들은 농기계가 다니는 좁은 흙길을 따라 수킬로미터를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스페인 시민군과 민간방위대 그리고 군 긴급구조대인 우메까지 투입되었지만 뒤엉킨 금속 사이에서 생존자를 끌어내는 작업은 밤을 꼬박 지새우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진에 따르면 헬리콥터 조명이 어두운 들판을 비추는 가운데 비명소리와 절단기 소리만이 가득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번 사고는 유럽철도 네트워크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스페인은 최근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철도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로 인해 고속철도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인 아베 시리즈의 최신 제어 소프트웨어가 최근 업데이트되었다는 첩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버그가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차 사고를 넘어 첨단 기술의 맹점이 불러온 대재앙의 사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진짜 비하인드는 사고 직전의 이상 징후들입니다. 일부 생존 승객들은 충돌 몇 분 전부터 열차 내부 전력이 깜빡거리며 원인 모를 진동이 느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관제소의 기록에 따르면 사고 열차와 통신이 두절되기 직전 짧은 순간 동안 알 수 없는 신호 간섭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 결함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도발인지는 스페인 정보 당국의 정밀 조사가 끝난 뒤에야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6년에 고속열차가 19세기식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전세계 철도 업계에 거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사고 열차의 궤도 이탈 방식을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탈선과는 다른 매우 기이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차의 맨 끝 칸이 먼저 튕겨나갔다는 점은 물리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열차 후미 제동 장치에 순간적인 과전압이 걸리며 바퀴가 잠겼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지점이 곡선 구간이 아닌 직선 구간이었다는 점은 사고의 기괴함을 더합니다. 직선 구간에서의 궤도 이탈은 선로 자체의 파손이나 외부 물체의 투입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미스터리는 단순한 부실 관리 차원을 넘어선 무언가 거대한 배후를 의식케 합니다. 경제적 영향 또한 막대합니다. 스페인의 관광산업은 이번 사고로 인해 단기적인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주요 관광 도시인 말라가와 코르도바 사이의 철도 운행이 중단되면서 물류와 이동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참사 복구와 보상에만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며 이는 유럽연합 전체의 철도 안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역시 유럽으로 수출하는 철도 관련 부품과 시스템의 검증 기준이 까다로워질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더욱 가혹해집니다. 이번 사고는 첨단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고속철도 강국으로서 이번 스페인의 참사를 남의 일로 보지 말고 우리 시스템의 보안과 안전장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비명소리가 멈춘 아다무스의 들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앞선 기술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열차 참사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4m 아래로 추락한 강철 뭉치 속에 갇혔던 300명의 승객들에게 그날 밤은 끝없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기괴한 사고라는 교통장관의 표현처럼 이 사건의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일 아침 스페인 당국은 어떤 사고 원인을 발표할까요? 그리고 이 기괴한 사건의 배후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특정 세력의 파괴 공작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참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미공개 블랙박스 데이터들을 토대로 K팩트는 진실의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사고와 혼돈 속에 있습니다. K팩트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이면을 추적하여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한 소식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다음 장은 과연 어떻게 쓰여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가 단순한 기계 결함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된 공격일까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략 시사 분석가 K팩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